얼마 전 친구들과 오랜만에 저녁을 먹었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었는데 계산할 순간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야, 네가 연봉 제일 높잖아. 이런 건 네가 내야지. 처음엔 농담처럼 들려 웃었지만 다른 친구들까지 장단을 맞추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감사보다는 내가 내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듯했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요즘 잘 나간다며? 너 돈 많잖아. 이 정도는 괜찮지? 내가 다음에 살게. 이런 말들은 가벼운 농담 같지만 무의식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밥값을 계산하는 작은 순간에도 상대방의 태도와 관계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곤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들릴 수 있는 한마디가 때때로 불편함을 만들고 관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식사 자리에서 은근슬쩍 책임을 떠넘기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신다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올해 62세인 정성호 씨는 평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 다양한 모임에 자주 참석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동료들과 회식을 자주 했고 은퇴 후에도 친구들과의 만남을 꾸준히 이어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밥값 문제로 인해 모임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시간이 되면 친구들 중 몇몇이 자연스럽게 성호 형, 형님이 우리 중에서 제일 여유 있잖아. 이런 건 형이 쏘는 게 맞지.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웃어넘기며 사기도 했지만 이 상황이 반복되면서 점점 불편한 감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또 내야 하나? 라는 걱정이 모임 전부터 들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만나고 싶다는 기대보다 밥값 부담이 먼저 떠올랐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는 적응된 기대라는 심리적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누군가 한두 번 호의를 베풀면 사람들은 점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함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처음엔 고맙다고 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 저 사람이 내는 거야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게다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정당화하는 성향을 가집니다. 이를 합리화 편향이라고 하는데 상대가 돈을 잘 벌거나 여유가 있어 보이면 어차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런 태도가 지속되면 돈을 내는 입장에서는 서운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을 예방하려면 모임의 계산 방식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66세인 김성재 씨는 비슷한 경험을 한 후 이런 방식을 정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는 더치페이가 원칙이야. 그리고 특별한 날 한턱 내고 싶을 때는 스스로 정하는 거지. 남이 강요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원칙을 정해두면 부담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농담처럼 계속 떠넘긴다면 단호한 태도로 이번엔 네가 살래? 라고 되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가 계속 피한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부담을 나누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또 다른 해결책으로는 미리 공동비용을 걷어두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정기적으로 모이는 경우 모임 초반에 일정 금액을 모아두고 거기서 밥값을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낼지에 대한 논란 자체가 사라지면서 돈 문제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야 합니다. 작은 불편함을 그냥 참고 넘어가다 보면 결국 인간관계 전체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밥값 계산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태도와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렇기에 한쪽으로만 부담이 쏠리는 관계는
결국 건강하지 못한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라면 계산 방식에서도 자연스럽게 균형이 맞춰질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벌써 계산하셨어요? 하고 빠지는 사람입니다. 39세 윤석진 씨는 회사 후배와 자주 밥을 먹습니다. 처음에는 선배로서 자연스럽게 밥을 사는 경우가 많았고 후배 역시 고마워하는 듯 보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이 마무리되면 후배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선배, 제가 낼라 했는데 벌써 내셨네요. 처음에는 단순히 타이밍을 놓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몇 번쯤은 후배가 먼저 지갑을 꺼낼 법도 한데 단 한 번도 먼저 계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윤석진 씨는 후배가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계산을 피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상대가 계산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돈은 내고 싶지 않지만 계산할 마음은 있었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은 손해보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면서도 주변에서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실제로 돈을 쓰지는 않으면서도 선배에게 저도 사려고 했어요 라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죠. 이럴 때는 상대에게 계산할 기회를 일부러 주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윤석진 씨는 다음 식사 자리에서 계산할 타이밍이 되자 일부러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후배는 어색하게 주변을 살피더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윤석진 씨가 오늘은 네가 한번 사는 거 어때?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자 후배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네. 그럼 제가 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직접 기회를 주거나 계산을 두고 머뭇거릴 때 오늘은 내 차례인 것 같은데? 라고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상대가 계속 변명을 하면서 회피한다면 이후에는 식사 비용을 미리 정산하는 방식으로 원칙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어도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관계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적절한 책임을 나누는 데서 시작되며 지속적인 일방적 부담은 결국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우리 친하잖아 로 부담을 주는 사람입니다. 김도훈 씨 38세는 절친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친구는 요즘 취업 준비 중이라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고 도훈 씨는 이해하며 자연스럽게 밥값을 냈습니다. 오랜 친구였기에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한두 번 사는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이후로도 만날 때마다 친구는 우리 친하잖아. 한 번 더 네가 내주면 안 돼? 라며 부담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진심으로 어려운 상황인가 싶어 별말 없이 넘어갔지만 점점 친구의 태도가 변해갔습니다. 너 돈 많잖아. 이 정도는 괜찮지? 같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엔 도움을 주고 싶었던 마음이 컸지만 도훈 씨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호의였던 것이 이제는 의무처럼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친구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밥값을 부담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았고 혹시 친구가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 중요한 것은 선을 분명히 긋는 것입니다. 도훈 씨는 다음 만남에서 친구가 또다시 같은 말을 꺼내자 나도 계속 부담하는 건 힘들어. 이제는 같이 나누자.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야, 우리 사이에 너무 삭막한 거 아니야? 라며 다소 서운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럴 때 도훈 씨는 상대의 감정을 의식하기보다는 관계의 균형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서로 부담 없이 즐기려면 공평하게 하는 게 맞잖아. 나도 힘들 때가 있고 네가 부담 느끼지 않게 하려면 더치페이가 제일 좋은 방법이야. 라고 말하며 원칙을 정했습니다. 만약 상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적절히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내가 다음에 살게 해놓고 안 사는 사람입니다. 45세 이승훈 씨는 동창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모임 분위기는 늘 좋았고 한 사람이 밥값을 계산하면 다음번에는 다른 사람이 내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며 부담을 나눴죠. 그런데 유독 한 친구가 매번 오늘은 네가 사. 다음번엔 내가 쏠게.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당연히 그렇게 하려니 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그 친구가 밥을 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깜빡했거나 어쩌다 한 번 빠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이면 그 친구는 언제나 다음에 보자 하며 가장 먼저 자리를 떠났고 정작 다음 모임이 열릴 때쯤이면 이번엔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라며 빠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계산이 돌아가는 방식에서 그 친구는 한 번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채로 계속 식사만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승훈 씨와 다른 친구들도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지만 몇 달 동안 한 번도 계산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상대가 회피할 수 없도록 약속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모임을 잡을 때 지난번에 네가 다음번에 내겠다고 했으니까 이번엔 네가 사는 걸로 하자 라고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만약 상대가 계속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모임의 계산 방식을 바꾸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엔 미리 공동비용을 걷어서 거기서 정산하자라고 제안하면 부담이 특정인에게만 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약속을 미루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배려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원칙을 정해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결국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책임을 지고 공정하게 나누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유형 나 돈 없어를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 54세 직장인 정우진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집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이라 항상 즐겁고 편안했지만 한 친구 때문에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모임 때마다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 요즘 돈 없어. 이번엔 좀 부탁할게. 처음에는 사정이 어려운가 보다 하고 기꺼이 부담했습니다. 오랜 친구였기에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의 SNS에서 드러났습니다. 친구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SNS에는 명품 쇼핑,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방문 사진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개인의 소비 습관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정우진 씨는 자신이 밥을 사주면서까지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맞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그 친구가 또다시 요즘 생활이 빠듯해서 이번에도 부탁할게. 라고 말했을 때 정우진 씨는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볍게 웃으며 근데 너 SNS 보니까 최근에 유럽 여행 다녀왔더라. 부럽다.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순간 친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주위를 둘러보며 얼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부담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번엔 네가 사는 게 어때? 서로 부담 없이 즐기려면 공평하게 하자. 같은 말을 던지며 상대가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삼는 것이 정당한지 스스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약 상대가 계속해서 비슷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공정하게 배려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작은 돈 문제가 반복되다 보면 결국 상대방이 나를 친구가 아닌
편리한 존재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밥값을 계산하는 사소한 순간에도 인간관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얼마나 배려하는지가 그대로 반영되죠. 작은 행동 하나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사소한 배려가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담이 한쪽으로만 쏠리는 관계는 결국 균형을 잃고 무너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상대방의 무심한 태도에 불편함을 느껴왔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